여러분,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 이것이 성범죄와 폭행 죄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상해라는 죄목으로 1심과 2심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고정 383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2018로 254 항소심.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법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6일 새벽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어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이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순간적으로 이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가 다른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혀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성적인 제스처까지 취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성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으로 법원은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더 격화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애인인 H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과는커녕 욕설을 퍼부으며 H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H는 목 부위를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고정 383.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엉덩이를 만진 것은 의도치 않은 우연한 접촉이었으며 H와의 몸싸움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이와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적인 제스처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상해 부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싸움 도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어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나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와 항소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로 254.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상해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와 증인들은 여전히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고 피고인의 성적인 제스처와 당시 정황을 볼 때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해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H가 먼저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 결론. 이 사건은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2심 전주지방법원 2018로 254, 피고인 항소 기각.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았으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가 비례성을 갖추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정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술자리의 가벼운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성적자 기결정권과 폭력에 대한 법의 엄격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정당 방위도 상황에 따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잣대는 아주 신중하고 구체적입니다. 더 많은 사건과 판례 이야기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